이번 시간에는 통계학 2장 자료 분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은 관심이 대상이 되는 연구 목적에 합당한 자료를 수집하고 컬렉션하고 정리하고 애널리시스 하여서 일반성을 지닌 정보를 도출하여서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현명한 의사 결정을 하기 위한 이론과 방법을 체계적으로 다루는 학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자료에 근거하여 여러 가지 자연 현상 또는 사회 현상에 대한 보편 타당한 과학적인 추론과 또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학문이죠. 자, 현명한 의사결정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하는 학문이다. 자, 이렇게 통계학을 정의를 하시면서 목적은 많은 양의 자료를 간단한 숫자나 진술로 압축 정리하고 summarize, 요약하여서 제시한 것. 예를 들면 키, 나이, 몸무게, BMI, 또 표본, 샘플에서 수집된 컬렉션한 데이터, 자료로부터 population이 이제 모집단이죠. 모집단의 속성을 추측하는 통계를 말한다라는 거. 예를 들면 뭐 만족도 조사, 운동 패턴 조사, 또 뭐 삶의 질 조사,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수면의 량을 조사한다라거나 환자의 치료율, 뭐 이런 것 등등이죠. 자, 통계학의 종류가 descriptive statistic, inferential statistic, 기술과 추리 통계학이에요. 여기서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제 서술이라고 하는 건데, 통계 집단의 특성을 수치화하여서 나타내는 방법을 주로 다루는 학문을 말합니다. 여기서 기술은 테크닉이 아닌 거죠. descriptive. 수집된 자료의 평균치나 분산, 상관계수 등을 계산하여서 자료가 가진 일반적인 특성을 요약 설명하는 학문입니다. 추리 통계학은 모집단에서 뽑은 표본을 population에서 뽑은 샘플을 분석해서 이를 바탕으로 미지의 모집단 전체에 대한 특성을 추정해내는 학문입니다. 자료를 수집해서 자료를 정리 요약하고 자료를 해석하는 것까지가 기술 통계학. 자료가 모집단인가 표본인가. 그래서 표본의 자료를 통해서 통계적으로 추론을 하는 것. 이것이 추리 통계학이라죠. 그러면 이 통계적 추론을 통해서 모집단 특성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까지가 기술 통계학이죠.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쉽게 파악하고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경력 1년, 빈도라고 하는 것은 이제 frequency라고 해서 경력 1년이 뭐 5명이다. 그러면 퍼센테이지 100%로 하고 유효 퍼센트. 자, 누적 퍼센트는 뭐예요? 1하고 2하고 더한 것이 누적 퍼센트가 되는 거죠. 다 더해서 100이 되는 거죠. 유효 퍼센트도 100%가 100이에요. 밑에 합계는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 퍼센트는 다 100입니다. 이 빈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N수라고 할 수가 있죠. N수. 여기 이 표에서 경력 2년은 3명, 경력 3년은 3명. 이렇게 특성을 쉽게 파악하고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 사용을 한 것. 그 다음에 쉽게 파악하고 자료의 특성을 쉽게 파악하고 자료를 정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frequency, 빈도. 이것을 빈도 그래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측 통계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을 전체 조사하는 것, 이 전수조사죠. 할 수 없기에 모집단에서 어떤 것을 가진 대표성을 가진 표본을 추출하여서 이것을 이제 샘플링이라고 해요. 샘플을 추출하는 것을 샘플링이라고 하죠. 표본의 결과를 가지고 모집단을 추정하거나 각 집단의 비교를 위해서 사용하는 통계학이 추측 통계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랜더마이제이션, 무작위 표본 추출을 이용해서 얻은 결과로 모집단을 유추할 수 있게 합니다. 추정한다, 뭐 estimation, 뭐 그런 거죠. 가설을 설정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통해서 얻은 경과값을 분석해서 그 가설의 참과 거짓을 밝혀 과학적 이론을 정립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지역 1학년 학생들의 성적을 알려고 한다면 전체 1학년 전수조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표본의 200명을 추출하여서 표본 집단의 평균 점수가 70점이에요. 그러면 표본 집단이 모집단의 대표성을 가진다면 모집단도 평균 70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추측 통계학에서 온습포와 적외선의 국소 온도 측정 연구에서 두 치료법 중 온도 상승이 많은 방법을 알아보고자 실험을 실시한 결과 만약에 온습포가 표면 온도가 더 높을 것이다. 적외선이 표면 온도가 더 높을 것이다. 그래서 가설 1에 대한 연구 결론, 가설 1이 참으로 나타났고 가설 2는 거짓으로 나타나서 온습포의 표면 온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이게 추측 통계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통계학 용어에서 중심 경향성, 모집단 혹은 표본으로부터 얻어진 자료를 도표화하면 많은 자료들이 어떤 특정한 값으로 몰리는 현상을 보이는데 이를 중심 경향, central tendency 또는 집중 경향이라고 합니다. 중심 경향을 나타내는 특정한 값을 중심 경향값이라고 해서 measure of central tendency 혹은 집중 경향값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central tendency의 종류가 평균, 중앙값, 최빈값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산술평균인데 산술평균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평균을 말해요. 모든 측정값을 합산하여서 이 값을 전체 자료의 수로 나누어 준 값을 말하죠. 일반적으로 mean, 평균이라고 줄여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산술평균은 평균이라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가장 보편적인 대표값으로 볼 수가 있고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평균이 바로 산술 평균입니다. 그러면 이 중심 경향성을 볼 경우에 자, 산술 평균은 집단의 모든 측정값의 합을 구하고 그 합에서 수집된 자료의 전체 개수를 나눈 값이죠. 자, 중위수라고 하는 것은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측정값을 크기 순으로 나열하고 중간에 위치하는 값을 말하고 최빈값, 최빈수 모드라고 하는데 이 측정값 중에서 가장 많은 빈도, 자주 나오는 수의 값을 말합니다. 측정값들이 나타내는 수치들의 다양성을 말하는 것이 이제 삼포도예요. 평균이 60인데 자, 보면은 이 평균 60에서 이 A 집단 같은 경우에는 봉우리가 굉장히 높죠. 그렇죠? B 집단은 봉우리가 낮아요. 그래서 이 측정값들이 나타내는 수치들의 어떤 다양성을 말하는 것이 삼포도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산포도를 봤을 때 여기가 평균이라고 그랬어요. 60점. 그러면은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측정치가 모여 있고 여기는 산포도 퍼져 있는 정도가 작아요. 그러면은 이 아래 봉우리 보세요. 측정치가 어떻게 A보다 퍼져 있죠. 산포도가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수치들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으로부터 퍼져 있는 정도를 말합니다. 자, 이 뮤는 평균이에요. 모집단의 평균. 자, 편차와 분산. 측정치들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편차. 그러면 편차는 평균값에서 개개의 측정치를 뺀 것인데 이 편차는 절대값으로 절대값으로 이거는 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7 마이너스 10 이면은 마이너스 3 이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3 인데 편차는 절대값이니까 3 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분산은 자료들이 얼마나 퍼져 있는가. 그래서 편차와 분산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퍼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고, 표준 편차라고 해서 이 표준 편차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산포도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통계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차는 표본 집단의 평균치에서 개개의 측정치를 빼는 건데 이 편차에 이게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합을 뜻하는 거예요. 그럼 편차를 다 더하면 0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집단 1에서 8에서 9를 빼면 마이너스 1이에요. 8에서 10, 그러니까 평균에서 측정치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편차를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0이 됩니다. 자, 편차의 합은 0이에요. 집단 2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6이죠. 그쵸? 여기 7, 마이너스 38,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여기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이거를 다 합하면 편차의 합 시그마는 0이다라는 거.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편차를 제곱승의 평균, 분산 시그마 2 S2. 모집단의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합을 개체수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표본 집단의 분산은 개체수 n-1분의 편차의 제곱을 합한 것, 요거를 나눈 거죠. 그래서 보면은 집단의 1, 집단 2의 그 분산과 그 다음에 제곱승의 평균, 분산, 모집단의 분산과 표본 집단의 분산이 나와 있습니다. 자, 표준 편차는 분산의 제곱근이에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는 모집단의 분산의 제곱근, 루트를 씌운 겁니다. 그렇다면 집단 1의 분산은 2이기 때문에 표준 편차는 2의 루트를 씌운 거죠. 자, 집단 2의 분산은 29.2예요. 표준 편차는 루트 29.2예요. 그래서 이러한 공식을 알아두는 것도 좋은데 이거는 SPSS에서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좀 알아두시는 게 좋죠.